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조합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정입니다. 네, 요즘 뭐 어제도 날씨 얘기했습니다만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잘 수 없는 정말 후텁지근한 최악의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저께인가 비 많이 왔잖아요. 네. 장마 시작이라고 저희가 뉴스를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 시작하고 나서 한 번 오고 안 와요. 그래서 네. 오늘 다시 온다는데 이럴 때일수록 특히나 불쾌지수가 올라갈 때일수록 컨디션 관리 잘 하셔야 되는 거 잊지 않으셔야 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채가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더워도 그리고 또 너무 습해도 예.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밤새 자소서 쓰고 또 취업 준비하고 이런 습관 들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이게 보니까 에어컨을 너무 틀고 자도 안 되지만 더위에 허덕이서 자다 보면은 아침에 네. 일어나는 것도 너무 힘들다는 그런 분석도 있고 실제로 그 집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고시원 같은 데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말 네. 덥고 힘드실 텐데 어쨌든 인적성 시험 볼 때 항상 우리 선생님들 얘기하지만 컨디션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밤에 좀 일찍 주무시도록 하고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방법을 스스로 좀 터득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체력 관리 그리고 컨디션 관리 잘 하시면서 네. 이번 여름 잡정보센터와 함께 그 성공 취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 취업을 위해서 알찬 내용 많이 준비했습니다.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네, 합격을 하고 싶어서 노크를 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고 열어주지 않는 이유를 또 얘기해주지 않고 정말 답답해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가 마련한 코너죠. 왜 떨어졌나 시즌2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파이널 토를 컨설팅이죠. 네, 맞습니다. 위포트의 김태성 그리고 조민혁, 홍기창 강사님 세 분의 어벤져스 쌤들 총 출동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에 아주 원주 멤버들과 함께하네요. 네. 다리 어떻습니까? 다리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뭐 실질상으로는 좀 절룩거리고 다니고 있는데요. 마음은 덤블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벤져스란 특집이기 때문에 예. 그 쇄신이 박히셨을 때 예. 어떻게 보면 더 아이언맨이었는데 그렇죠, 완벽했죠. 이제 다시 인간이 됐네요. 예, 다시 인간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왜 떨어졌는 주인공 강정원 취업 준비생도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나흘째 마지막이에요. 네. 어떻습니까? 되게 밝네요. 네. 마지막이어서 좋아요? 네, 아니요. 네. 되게 3일 동안 세 분의 강사님들한테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아서 조금 길이 잡힌 것 같아서 요새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요. 오늘 또 양복을 수트를 입고 나오니까 되게 말끔하게. 감사합니다. 더 전도사님 저 대형 교회 전도사님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아마 이번 왜 떨어졌나의 주인공들 중에서 그 가장 성적이 좋았던 학생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번 하반기의 공채 합격률 과연 어떨지 세 분 쌤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태성 쌤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뭐 환경이 좋아요. 지금 뭐 시장 환경도 좋고요. 공대가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공대생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상황은 좋다. 다만 이제 우리의 목적이 자소서 합격, 서류 전형 합격이 아니라 최종 합격이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면접 준비 그것만 철저히 더 한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민혁 쌤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학생의 강정원 학생의 가장 큰 강점이 키워드 선택. 네, 자소서에 있어서 키워드 선택이 아주 남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지원자 대비해서 굉장히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 상반기 때 자소서 어필하셨던 그 노력, 그 어떤 기분으로 하반기에도 응시하신다면 분명 저는 좋은 성과 있으실 것 같고요. 오히려 전 면접이 더 궁금하더라고요. 어제 굉장히 봤어요? 박하게 점수를 태성 쌤이 전체 버전을 보진 못했는데 0점 몇 점 주시잖아요. 처음에 이제 네. 준비해 온 게 네. 그러니까 없던 거 준비해 온 게 없어서 이제 그렇게 준 건데. 오늘 어떻게 또 변화될지도 그래요. 궁금합니다. 저 웃는 모습만 보면 뭐 말을 못 하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하회탈 같은 느낌. 네. 자, 기찬 쌤도 저 한 쳐다보고 말씀 있는데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제가 보기엔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 하이닉스 자소서 냈어요, 근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열심히 지금 따라가고 있고 공채 이미 지금 오픈됐거든요. 그러니까 LG화학 산학 인턴도 지금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 그 전자에서 평택라인 투자 20조 정도 가까운 추가 투자 발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정도라고 하면 뭐 예전 같으면 뭐 대통령도 참석해가지고 모일 만큼
어마어마한 규모의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면 결국 투자가 일자리를 여러분들 제공해요. 그래서 여기 온 학생도 그렇고 뭐 여러분들도 그렇고 좀 밝은 마음으로 하반기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이렇게 칭찬을 한 가득 안고 시작을 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정원 학생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는 네. 어제 면접 컨설팅을 받았잖아요. 어땠나요? 사실 지금까지 이제 저한테 지적해 주셨던 약간 좀 강단 없는 모습, 그리고 어제 좀 확실히 느꼈던 게 제가 질문의 요지를 조금 제대로 파악 못하고 조금 말을 어긋나는, 그러니까 주제에 어긋나는 대답을 하지 않았었나, 좀 그런 게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사투리 나오지 않게 조심하고요. 지적이 했다고 아니고 지적했다고 이렇게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결과적으로 좀 어제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좀 약간 좀 무거운 느낌. 그러니까 말을 뭔가 좀 이렇게 그 공대생답게 뭔가 좀 이렇게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야무진 느낌이 좀 느껴져야 되는데 너무 차분하게 무거운 느낌이어서 좀 그런 게 좀 단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어제 다시 한번 원인을 좀 분석해 볼까요? 어저께 본 거에 대해서. 어제 뭐 본인이 말했듯이 제가 얘기했던 내용 그 핵심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전달하느냐도 조금 약간의 연습이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했던 거는 말의 내용, 컨텐츠 자체가 면접관이 궁금해하는 그것을 정확하게 짚지 못하고 나는 이런 일을 해봤어요 식의 나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면접관들이 뭘 궁금해할까, 뭘 평가를 하려고 할까라는 것에 포커스해가지고 대답한다면 괜찮을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친구들한테 네. 많이 도움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한 50번 정도, 50명에게 물어봤다고 제 기억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면접 준비는 어떻게 했나요? 면접 전에 이제 면접 스터디를 몇 차례 하긴 했었는데 제가 그 면접 스터디를 할 때 조금 친구들 앞에서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럼 입이 안 벌어진다 했었죠?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혼자만의 시간을 조금 이제 면접 스터디보다 혼자 정리하는 시간을 조금 더 가지고 했었는데 혼자 정리할 때 이렇게 말해가면서 했나요? 네, 거울 보면서 조금 말하는 연습을 했는데 좀 나쁜 습관이 잘 고쳐지진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그래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면접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 상황이고 스스로도 좀 어려움을 느낀 상황이어서 특히나 이제 그런 것들이 최종 면접을 가지 못하겠던 원인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네. 저희가 원래 그 어벤져스 특집에서는 이런 면접 컨설팅 하지 않는데 정말 면접장을 방불케 하는 세 분을 모의 면접의 어떤 그 위원으로 모셔서 네.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는 현대차 플랜트 운영 부분에 지원한 걸로 해서 모의 면접 봤지만 네. 하반기에 뭐 현대차만 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희가 쌤들에게 의견을 좀 물어서 두 기업의 면접을 임의로 좀 설정하고 모의 면접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상황을 어디쯤으로 할지는 어떻게 해볼까요? 어떻게 세분 정할까요? 의견을 보여보신다면 어디에 좋을까요? 회사는 저희가 좀 정해서 왔으니까 두 기업 나눠서 진행을 한번 해보면 좋을 그래요. 것 그럼 같습니다. 저희는 네. 빠져 있을 테니까요. 지금부터 네. 1차 모의 면접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기소개부터 한번 해보죠. 네, 삼성에 맞춰서. 삼성전자. 네. 네. 방송 사고야 이렇게 되면. 네, 다시. 죄송합니다. 네, 삼성전자에 지원한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원하게 된 이유 말씀이십니까? 예. 예, 안 돼요. 예. 제가 삼성전자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제가 언어 교환을 통해 많은 외국인 친구들과 통화를 하던 중에 한 미국인 친구와 있었던 일을 계기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친구와 통화를 하던 중 그 친구가 자신의 동생이 졸업을 하는데 졸업 선물로 노트북을 사주고 싶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존에서 삼성 노트북을 제가 쓰고 있는 걸 추천을 해주었는데 그 친구는 삼성에서 핸드폰만 만드는 회사라고 알고 있었다고 저한테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에서 경쟁력 있는 다른 전자제품이 많은데 왜 핸드폰만 알려져 있을까? 그거를 조금 더 생생하게 친구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에 삼성전자의 메모리 사업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사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회사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서민들이라든지 국민들이 저희 회사에 대한 갖고 있는 어떤 감정적인 정서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회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으시면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해보시죠.
아니면 이런 상황에 대한 강정원 지원자의 어떤 생각 또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삼성전자의 대외적인 이미지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안 좋게 비춰지고 있지만 불미스럽다고 생각하네요, 일단. 네, 이게 좋은 사건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삼성전자가 한 발 더, 또 한층 더 높이 도약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그 불미스러운 어떤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저희 회사에 입사를 하시려고 하냐는 얘기예요. 강정원 학생은, 지원자는. 다른 예. 회사들 뭐 기업 이미지 좋고 더 나은 회사들도 분명 있을 텐데 국민들의 어떤 감정적인 정서가 아직 식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단순히 취업이 목표니까 지원을 한 건지 빨리 취업을 해야 돼서 그냥 솔직한 지원자 본인의 생각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예, 제가 삼성전자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원하게 된 동기와 조금 더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지금 대외적인 이미지보다 저는 삼성전자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외적인 이미지를 신경 쓰지 않고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하시면. 예. 지금 메모리 사업부의 직무는 어떤 부분을 지원하시죠? 설비 엔지니어를 지원했습니다. 설비 엔지니어요. 예, 설비 엔지니어. 이 직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는 대로 얘기해 보시겠어요? 예, 제가 아는 설비 엔지니어의 직무는 우선 공정 쪽에 들어가는 반도체 기본 8대 공정에 있어서 그 공장 안에서 돌아가는 설비를 관리하는 직무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반도체 기본 8대 공정에 있어서 예, 죄송합니다. 예, 편안하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하는 직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내가 이 부분에서 남들보다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도 잘 보이지는 않아요. 본인 지금 지원했는데 지원해서 지금 같이 면접을 보고 있는 경쟁자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저와 비슷한 사람들일 거라 생각합니다. 예, 전공으로 치면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경쟁을 많이 할까요? 우선 전자 반도체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예. 전자공학 관련해서 예. 가장 많은 지원자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꼭 전자 관련돼 있다 해서 전자공학뿐만이 아닌 뭐 산업공학이나 전기공학 그리고 기계공학 등의 지원자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전자 부분 산업공학 전공자들이 많이 지원을 했는데 그 사람들 말고 나는 전기공학을 전공했고 그리고 나의 무엇을 보고 다른 사람 말고 나를 뽑아주세요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 포인트를 한 3가지로 얘기를 해보시겠어요? 예. 우선 저랑 같이 지원한 지원자들은 저랑 똑같은 상황으로 제로 베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시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업무를 알 수는 없지만 구체적인 업무를 알 수 없기에 제로 베이스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어필하고 싶은 점은 제 적응력과 습득력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당시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었지만 정말 피나는 노력으로 반 38명 중 3등의 성적을 최종적으로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적응력과 습득력, 그런 빠른 습득력으로 인해서 지금은 같은 제로 베이스에서 다른 지원자들과 시작할지라도 일을 시작하게 된다면 더 빠른 속도로 일에 적응하고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이번에 2, 4분기 영업이익 발표 났죠? 예. 보셨나요? 기사? 어제부터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아직 보지 뭐 못했습니다. 대략 추측해 봅시다. 몇 조 정도? 지금 사상 최대라고 기사가 났는데 매출은 60조, 영업이익은 몇 조? 제가 1분기 영업이익을 봤었습니다. 네. 1분기 영업이익이 죄송합니다. 언제부터 관심 있었어요? 저희 회사에. 나 정말 여기 입사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 게 시기적으로 언제부터입니까? 올해 2월이었습니다. 올해 2월부터? 예. 알겠습니다. 저 기찬 쌤. 강정원 씨는 보니까 학점도 높네요. 공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연구개발도 지원 가능했을 텐데 왜 설비직군 지원했어요? 제가 연구개발에 관해서는 제 본인 스스로가 적합하지 않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창의성이 뛰어난 다른 지원자들이 많을 거라 생각했고 제 자신이
그렇게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연구개발보다 설비 엔지니어가 제 적성에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창의적인 그러면 설비 엔지니어는 어떤 역량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창의력 말고. 설비 엔지니어는 조금 더 꼼꼼함과 그리고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삼성이 우리 사회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강정원 씨는 어떤 부분이 떠올라요? 삼성은 우선 많은 사회 공헌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 공헌 프로그램으로도 우리나라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해외에도 죄송합니다. 정원 씨는 저 살면서 가장 뭐 밤을 새는 줄도 모르고 좀 집중했던 그런 기억이 있다면 어떤 기억이 있어요? 예, 제가 대학교 2학년 2학기 때 전공 공부를 집중적으로 시작할 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사실 전공 성적이든 학교 성적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2학년 2학기부터 뭔가 전공에 대한 재미를 느끼고, 그 전공에 대한 재미를 느낀 후부터 전공 공부를 할 때 정말 힘들지도 않고, 제가 실제로도 이틀간 밤을 새면서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부를 하면서 그만하죠. 예. 이쯤 하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삼성 기업의 그 네. 모의 면접을 봤는데요. 정원 씨, 간단하게 간단하게 소감 소감이 한 말씀 어땠는지? 듣죠. 네, 정말 모든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죄송하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이게 뭐 죄는 아니니까, 모르고 있는 게 죄는 아니니까 그런 말은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예. 간단하게 코멘트를 들어보고 또 2차 면접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민혁 쌤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굉장히 못하네요, 면접을. 사실 굉장히 못하는 편이고, 사실 제가 질문 드렸던 게 다 기출 문제였어요. 저도 놀랐는데 삼성에서 면접관들이 물어봤다 그러더라고요. 그 경영진의 구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그만큼 지원자의 솔직한 감정과 생각을 면접장에서 공유하고 싶었던 거죠. 면접관들은 그냥 잘 보이기 위해서 그냥 상관없습니다. 저는 반도체 호황이니까 입사하겠습니다. 이런 사탕 발림 말고 정말 내 생각을 전달해 주기를 원하는데, 저는 사실 면접 답변은 별로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 강정원 학생은 보여지는 모습 자체가 너무 면접관들에게 좀 잘 보이려고 그러고 눈치를 보다 보니까 아마 아는 것도 답변을 좀 못했던 것 같고, 한 2가지 정도 이미 자기소개할 때부터 뭐 다른 전문가님들도 느끼셨겠지만 도대체 저런 얘기를 왜 하는지를, 뭐 아까 홍기찬 쌤 표정을 보니까 이미 답을 내셨더라고요. 홍기찬 쌤은 왜 저런, 뭐 아까 뭐라 그랬죠? 그 무슨 쇼핑했던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 나는 정말 준비한 게 없어요를 고백하는 거예요, 면접관한테. 그런 어떤 내가 고객으로서 느꼈던 경험들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무의미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지표로서 보여줬던 그 강정원 학생의 전공 관련된 애착이나 애정들이 전혀 지금 면접장에서는 보이지 발현되지 못했고, 못했다. 더 시간이 있으면 뭐 점검을 해보면 좋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전공을 그렇게 좋아하는 학생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그 자소서에 쓴 것처럼 자기가 해야 되니까 한 것 같습니다. 그냥 학점 관리하고 내가 뭔가 흥미를 갖고 좋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은 학점이 3점 초반이거나 2점대 중반이어도 이렇게 면접 때 질문을 해보고 이러면 곧잘 답변도 하고 하거든요. 학점이 낮더라도. 근데 오히려 반대로 강정원 학생 아마 그런 것들을 못 느낀 것 같고, 제가 사실 시간이 있으면 더 물어보고 싶었던 게 이런 거였어요. 창의성 면접이나 PT 면접을 오늘 보셨을 텐데 여기서는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는데, 마지막 임원 면접 오늘 자리에서 자기가 합격해야 되는 이유를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달라, 좀 적극적인 모습을 전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마 이것도 좀 무의미하지 않았을까. 그 질문했으면 아마 더 당황했을 것 같아서 저는 한 10점 만점에 한 6점에서 5점, 그냥 이 기본적으로 시점에서 정도 본인한테 드릴 수 물어봅시다. 있을 것 네. 그 약간 그 전공 공부에 대해서 네. 그 본인이 어떤 사명감이라든가 진짜 즐겨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어떤 기계적으로 이걸 내가 해야 되는 책임감이 더 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본인이 한 거에 대한 집중이 좀 결여가 됐고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공부하면서 어땠어요? 그냥 좀 약간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좀? 아니면은 정말 공부에 미쳐서 했는지, 그런 거는 본인이 알 테니까. 제가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실제로 제 전공에 있어서 좀 흥미가 진짜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과도 막 고민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2학년 2학기 때 한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 교수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되게 인상적이어서 제가 공부를 진짜 시작했거든요. 어떤 수업이에요? 너가 지금 가는 길이 맞지 않다 생각해도 뭐 그거는 너가 지금 판단할 일이 아니다. 그래도 대학원 진학을 생각한 적 있나요? 네, 제가 실제로 독일로 대학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집안 상황이 조금 공부가 되게 재밌어서 한 건데 그게 발현이 안 된 게 참 아쉽긴 그리고 아까 하네요. 홍기찬 쌤이 질문을 했을 때도 그 창의성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은 본인이 없다고 해버리면 사실 지금 엔지니어한테 원하는 게 그런 부분이 가장 크거든요. 해결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또 없고 오히려 꼼꼼함을 얘기하는 거는요. 그래서 제가 옷맵시나 이런 걸 보니까 꼼꼼하지도 않아요. 안에 입은 그 이게 와이셔츠도 아니고 오늘이 뭐 물론 모의 면접이지만 네. 본인이 얘기한 꼼꼼함의 단어와 보여지는 모습이 또 매칭이 안 돼서 여러 가지로 조금 신뢰하기 어렵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찬 쌤도 한 말씀 해주세요. 많이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아까 나왔던 삼성 관련된 이번 최주신 사건. 그죠? 정답은 없죠. 그죠? 제가 만약에 얘기한다고 하면 근본 사건은 삼성맨을 꿈꿔왔던 저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재판 경과를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정경유착이라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 또 정도 경영의 중요성을 우리 모두가 느끼게 된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시금석으로 삼아 더 투명하고 깨끗한 정도 경영의 삼성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좀 대외적인 변수들보다는 공대생으로서 지금 반도체 사업이 걸어가고 있는 비전과 명확한 뜻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해봐요. 지금 그 얘기 보면 2학기 왜 설비직군 썼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물론 자 설비직이라고 해서 창의적인 게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정 개선 업무, 공학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전기 전공을 해왔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꿈을 갖고 제 나름의 학업 외적으로 공정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구체적인 제조가 공법에 대한 학업 과정은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저의 강점은 이 전기 제어적인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에선 이렇게 전기 재료 화공 여러 가지 기술들이 용 복합적이고 또 그곳에서 제가 전기 엔지니어로서 거듭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설비 엔지니어라는 직군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면접장 가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컨텐츠보다는 지금 템포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템포로 얘기가 나오면 중간에 면접관이 아마 잘라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모든 답변의 컨텐츠는 창의적, 그러니까 적인 창의적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인 키워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의사 전달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가지고 답변이 나와야 돼. 다 뜬구름 잡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서부터 뭘 해야 되냐면 이렇게 지금 면접장에 가면 100점 100패예요. 그러니까 인적성을 본인이 100건을 풀어도 면접장에 100번을 가도 다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이런 학생들이 많아요. 특히 이공계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본인 이력들을 다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하고 아까도 내가 밤샜던 경험, 뭐 집중했던 기업, 그러니까 2학년 2학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 사람들이 궁금하고 2학년 2학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과목을 들을 때 무슨 프로젝트를 내가 어떤 방법론으로 진행해서 얘가 공학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요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 템포를 그렇게 느슨하게 얘기해버리면 의사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아마 오늘 또 세부적인 면접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미약했을 것 같고요. 본인 키워드를 우선 좀 정리를 해요.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그러니까 토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컨텐츠 자체를 좀 데이터화시키는 노력을 더 많이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네. 태경 쌤도 한 말씀 해주시죠. 그 면접관이 왜 면접을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질문은 수십만 가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나왔던 기출문제 중심으로 무엇인가를 답변을 준비하면 그거 다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그 좀 이렇게 카테고라이즈를 해서 보면 단순해요. 너 우리 회사에 왜 지원했니? 이 직무에 왜 지원했니? 라는 큰 덩어리 하나. 그리고 다른 지원자 말고 왜 우리가 당신을 뽑아야 되지? 이게 궁금해서 질문들을 다양하게 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두 개 큰 덩어리에서 너 왜 우리 회사를 지원했니? 왜 이 직무를 지원했느니?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회사가 어떤지도 잘 모르겠고 이 직무가 무엇을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하지만 나는 여기에 들어가면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제가 끈기가 있고 근성이 있고 적응력, 습득력이 있어서 시켜주면 다 할 수 있어요. 시기에 어필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도 잘 모르는데 그냥 시켜주면 잘할게요. 그리고 다른 사람 말고 왜 당신을 뽑아야 되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특별한 게 없어요.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두 덩어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더 이상 깊은 질문을 할 수도 없는 상황.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말의 그 템포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홍 쌤이 말씀하셨듯이 전공과 관련된 거, 전공과 이 직무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준비를 쫙 해놓고 키워드를 뽑아놓고 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스피디하게 그렇게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터디를 왜 자꾸 해야 되냐면 예.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하는데 질문의 골자, 우리가 뭐 이제 시체 말로 야마라고 그러는데 골자, 그 글자의 그 질문의 테마를 잡아내는 거, 그걸 빨리 잡아서 어떤 말이구나, 이거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하겠구나 이런 거에 대한 연습을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는데 혼자 하면 이제 그걸 할 수 없는 거죠. 혼자 네. 이 말도 해보고 저 말도 해보다 시간을 놓치기 때문에 바로 지금 기찬 쌤 같이 하는 게 물론 100% 정답 같은 답이긴 하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결과적으로 많이 하면서 그 문장에 있는 어떤 테마들 어떤 게 골자인지를 짚어내서 네. 바로 포인트 잡는 거 그 연습을 좀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결과적으로 2차 면접도 있지만 이건 시간도 네. 좀 안 되기도 하고 네. 분명히 해봤자 다시 한번 똑같은 얘기 나올 것 같아서 이거는 큰 의미 없는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그 듣기 전에 네. 우리 언제 어땠는지 일단 좀 한 원투펀치 얻어맞았는데 어땠는지 좀 들어봅시다. 어땠어요? 예, 제가 우선 많이 부족함을 또 한 번 느끼게 됐고요. 좀 친구들하고라도 좀 최소한 말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해봐야겠다고 느끼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연습하셨습니까? 그럼 혼자 때잖아요. 상반기 때 면접 혹시 혼자 적어서 뭐 그냥 한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굉장히 좀 마지막이긴 하지만 강정원 학생한테 상당히 실망스럽고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다는 생각도 좀 드는 게 예, 정말 원하는 기업이잖아요. 예. 모든 구직자들이. 근데 어떻게 이렇게 준비를 대충 하시고 건성으로. 제가 아까 삼성전자의 영업이 이거를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예. 답변에 지원한 회사에 대한 어떤 팩트나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회사에 지원을 한 지원자인지 아니면 그냥 교수님 앞에서 기말고사 채점 받는 학생 같더라고요. 그냥 예, 너무 보편적인 얘기들만 하니까 혹시나 이게 긴장이 돼서 답변을 못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관심이 없는 건가 그래서 여쭤봤는데 아니다 다를까 별로 그렇게 큰 관심도 없었던 것 같고 그 강정 학생이 알아야 될 게 이게 안 바뀌어요. 잘 면접이라는 게 저도 정말 참 화도 많이 나고 학생들 만나면 되게 안일하게 접근해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잘 들어야 돼. 이거를 보시고 나는 강정원 학생 저 친구는 지금 생방송이고 이러니까 긴장이 돼서 못할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 모습이 9월달, 10월달 어떻게 보면 진짜 아예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당장 뭐 오늘부터라도 입사지원서를 빨리 써서 면접을 계속 보러 다니셔야 돼요. 강정원 그래요. 학생은. 그러니까 가든 안 가든 네. 무슨 그 스터디가 경험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는 지금. 거. 네. 결과적으로. 계속 깨져보고 불합격을 내가 깨달아야 면접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면접관이 나한테 관심을 안 보이구나 또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네 이걸 내가 빨리 스스로 깨우쳐야 네. 면접에 가는 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설렘이 있어야 되거든요. 설렜어요? 오늘 아침에 오실 때 또는 과거의 면접 내가 최종 면접 뭐 G사트가 돼서 나는 최종 면접장에 간다. 약간의 설렘이 있었나요? 아니면 회피하고 싶었나요? 사실 삼성은 제가 조금 고민했었습니다. 갈지 말지? G사트를 보러 갈지 말지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죠? 피곤해서요. 피곤해서? 네.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는 게? 사실 그 이틀 전에 현대자동차 1차 합격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현대자동차가 그 바로 다음 주에 있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에 좀 올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마치고. 제가 G사트 공부를 과거 하시죠. 영상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팀이 이제 예선 한 경기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재학생 중에 한 명 최종 면접 삼성전자 월요일 날 같은 직무예요. 설비 직무. 월요일 날 최종 면접도 보고 화요일 날 최종 면접도 봐서 2개 다 됐어요. 이 친구는 공백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하나라도 자기가 어디라도 빨리 입사를 하려고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강정원 학생이 열심히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한 그 정도와 합격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투입되는 그 집중력의 차이가 지금 현격히 좀 그래요. 그걸 좀 차이가 느껴봐야 있어요. 될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깝네요, 저는. 자, 민혁 쌤의 신의 한 수였고요. 또 태성 쌤의 신의 한 수 들어볼까요? 그 면접은 이론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학생 중에도 정말 면접 책, 시중에 나와 있는 책 다 몇 번씩 읽고 섭렵해도 안 되는 섭렵하고 그리고서 저한테 모의 면접을 받았었는데 땀이 비오듯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이거는 그냥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노출이 돼봐야 되겠습니다라는 맞아요, 얘기를 맞아요. 하더라고요. 창피한 순간을 자꾸 예, 겪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상황에 자꾸 노출되려는 그런 시도들을 지금서부터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 이제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기본적으로는 엔지니어가 맞습니다. 엔지니어가 맞는데 혹시 내가 지원하고 싶은 기업이 있는데 특히 외국계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어제 얘기를 해보니까 외국계는 엔지니어 직군이 잘 나오지는 않아요. 대부분 엔지니어 말고 기술 영업 쪽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가고 싶은 회사고 다른 데 쓸 만큼 다 썼다. 그렇다면은 기술 영업직으로도 확대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계 같은 경우는 기술 영업도 같이 놓고 지원을 해라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우리 기찬 쌤도 한 수. 저 정원 학생은 제 생각엔 기술 영업 가면 아마 영원히 못 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소통력이 너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안 썼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거든요. 저도 이공계인데 제가 학점이 한 졸업할 때 3.3인가 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 많이 만나면서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정원 학생이 제 학창 시절보다 훨씬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본인의 내공에 비해 텔링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고 후자는 저 같은 주댕이만 살아있는 친구들이 있죠. 이 취업은 압도적으로 후자가 잘 되거든요. 그건 기업의 속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논문 쓰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사 내부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과가 나오고 공정 관련된 개선 데이터가 나오고 불량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컴플레인 내용이 지금 아주 급박해요. 그럼 급박한 내용을 상사에게 최대한 빨리 의사 전달해가지고 그 공정을 개선해야 되는데 정원 학생 같은 느낌으로 내비치게 되면 야, 그 CBD 공정 쪽에 그 스포터닉 그 가스 빼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은 예, 상무님, 제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업하고 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본인한테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그러니까 지금 방송 보는 여러분들 중에 지금 면접을 압박도 없었어요. 정말 제일 쉬운 질문들이었는데 이 정도 답변이었거든요. 방송 보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미리 해야 돼요. 근데 학생들은 고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면접은 뭐 내가 뭐 면접에 언제 갈지도 모르고 뭐 인적성 공부도 이렇게 어려운데 뭐 이걸 내가 벌써부터 준비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자소서를 열심히 쓰는 이유는 인적성 시험장에 가기 위함이고 또 우리가 적성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면접장에 가기 위함이잖아요. 삼성 면접 설비 직구는 쉬워요. 한 3대 1 정도 되니까 한 몇 명 누르면 붙을 수 있는데 다른 기업들은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똘똘하게 얘기하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답변은 그냥 똘똘하게 얘기하는 수준이에요. 근데 그 정도로도 못 붙어요, 요즘은.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아,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쟤랑 일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으면 면접을 장담할 수 없으니까요. 지금 되게 큰 위기감을 갖고 열심히 좀 답변 연습하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 조언을 드리자면 네. 제가 기술 영업을 얘기했던 이유는 어제 개인적으로 좀 얘기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 방송에서 그리고 모의 면접할 때 그 모습과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친구가 근본적으로 기본적인 성향이 그러냐? 그렇지는 않아 보이는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조금의 연습이 있다면 그것도 가능하겠다라는 저는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저도 100% 탈락이라고 봅니다. 기술 영업적으로는. 하지만 성향을 보니 약간의 그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하다. 연습하면은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네. 끝으로 우리 그 정원 학생 나흘 동안 고생했는데요. 뭐 감회가 좀 새로울 것 같은데 우리 1번 카메라 보시면서 부모님한테 한 말씀 좀 진하게 해봐요. 부모님이요. 지금 아마 보고 계실 텐데 항상 제가 어긋나더라도 항상 저를 믿고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감사드리고 꼭 취업에서 효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도 한번 해야죠. 사랑합니다. 마음이 좀 이게 뭉클해져요. 네, 좀 좀 부모님이 되게 뭉클해진 것 같아요. 잘 이렇게 그 기다려 주시는 편인가 봐요. 그죠? 네, 제가 이해해 주시고. 공부 안 하고 그래도 항상 저를 믿고 기다려주고 또 그게 또 중요한데. 그래요. 가족의 어떤 그런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원 학생이 오늘 새 선생님한테 물론 뭐 혼나기도 했지만 이 여러 조언들을 통해서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 어쨌든 외다라는 출연을 통해서 그 한 발짝을 더 내딛어서 네. 성공의 취업길로 갈 수 있을 거라 저희가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네, 합격하면 저희에게 꼭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잠시 함께 해주시고요.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이 세 분들과 함께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에 올라온 궁금증들 해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네, 답정센터 금요일 순서 2분 항상 기다려지는 시간이죠. 네. 여름방학 자격증 취득을 주제로 오늘 어벤져스님과 함께 어벤져스 특집 마련해 보겠습니다. 한 20분 가량 함께 할 텐데요. 네. 자, 세 분과 다시 함께 할 텐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3,000회까지 아니 뭐 그때 얘기했지만 몇만 회까지 함께 하시려면은 세 분 다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될 텐데 요즘 뭐 건강 상태가 세 분의 눈빛이 그닥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민정 씨. 아니, 전 좋습니다. 아니, 다크서클이 내려오는 그렇게 연어를 거예요? 아니요. 느끼고 저는 오늘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전 예. 건강합니다. 태윤 쌤은 3천회 몇만 회라면 고용이 보장이 되는 건가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네. 그냥 하는 소리고요. 하는 데까지. 예. 요즘 네. 많이 피곤해 보인단 말이에요. 예. 네, 요즘 좀 공채 tempo 좀 빨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일도 좀 빨라지고 있고, 그래서 아니, 여러분들도 뭐 빨리 해야겠죠. 아침부터 밤까지 수업한다면서요? 열 몇 시간 동안 예, 뭐 그렇게 쉬지 않고. 예, 그죠. 네. 그 돈을 대단하다. 많이 벌어야겠다는 그 본인의 어떤 일념하에. 아니요, 그렇게 그런 하는 건 건가? 아니고요. 저는 뭐 그냥 학생들을 위해서 아니 부자 되고 싶다며요 저번에. 부자가 그렇죠. 돼야죠. 부자가 그러니까. 목표로. 저렇게 하면 떨어져요, 면접. 거짓되게 하면.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학생들의 궁금한 부분들 살펴봐야 될 텐데요. 자, 먼저 첫 보세왕님. 번째는 보세왕님입니다. 네. 보건행정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보험회사, 보건직 공무원, 병원 원무과나 그리고 행정 쪽으로 많이들 가는데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나은가요? 의무기록사, 보건교육사, 의료정보 코디네이터 다 따는 게 좋은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또 이 자격증 네. 자격증 트라우마. 트라우마.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분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시작을 좀 해야 될까? 우리 태용 쌤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예, 보건행정과를 지원했네요. 이게 보통 3년제죠. 3년제. 예. 네. 근데 뭐 어디가 좋을까요?라고 물었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네. 본인이 어디가 맞는지를 판단을 그렇죠.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만약에 저학년이다, 2학년까지다라고 하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 다양하게 해보세요. 보험회사에서도 해보고 그 병원에서도 한번 아르바이트를 해보고 그러면 내가 무엇이 맞는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과목 자체가 그 의무 기록학이라든가 뭐 의학 용어 그리고 병원 서비스 매너 뭐 이런 것들을 배울 텐데 이거 가지고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곳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그리고 보건행정 쪽은 길은 많이 점점 넓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이 예전에 그 병 생긴 거를 고치는 것에서 확대돼 가지고 이제는 건강, 미용 이런 쪽으로도 많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길은 많이 더 열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그 뭐 자격증도 같이 얘기를 할까요? 나온 김에 네. 의무기록사, 보건교육사, 의료정보 코디네이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여러분들 자격증하고 면허증을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면허증하고 자격증하고 다르거든요. 면허증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격증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컴활 자격증이 있다. 컴활 자격증이 없으면 IT 부서에 가서 일을 못 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면허증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그 의무기록사하고요, 전문직들, 그렇죠. 보건교육사 이거는 면허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따야 가질 수 있다면 좋겠네요. 딸 수 있다면 굉장히 네. 유리하죠.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그만큼 또 예, 그래서 비용 따져봐야겠네요. 제가 보건행정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기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지원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정을 한다면 병원 쪽으로 지원해 보시고요. 병원 쪽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중에 하나 간호조무사도 행정인데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굉장히 크게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기찬 네. 쌤도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전공이 이제 보건행정이니까요. 만약에 이 학생이 뭐 행정만 전공했다라고 하면 의료기관에 입사하기 위해서 별도로 내가 알아야 될 원무과에서 진행되는 업무 과정에 대한 적분이 필요할 수 있는데 아마 학업 과정을 통해서 이런 비슷한 내용들은 다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별로 투자 안 했으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이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 이제 공부를 한 친구들이 이제 병원들도 종류가 많은데 우리가 너무 좀 1차 진료 기관으로만 가게 되면은 물론 거기서도 성공할 수 있지만 안정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3차 병원에 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본인이 좀 노력해야 될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근데 너무 또 거기만 보지 말고 아까도 보험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보험 보상 파트 뭐 이쪽에서도 보건행정 관련된 그런 포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같이 보면서 범주를 좀 넓히기 위한 노력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자격증 모르겠어요. 지금 학년이 아주 뭐 많이 남아 있어서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내가 학업 과정을 통해서 공부한 걸 정리하는 관점에서 취득하는 건 뭐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취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행정과 보건행정 관련된 전공 과목이 있으니까요. 그걸 그대로 활용해가지고 도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찬 쌤 얘기한 대로 이제 보험 쪽이나 어떻게 보면 그 원무과 쪽도 그렇고 약간 성향
뭐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이런 부분도 좀 고려가 돼야 되겠죠, 김혁 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사실 3년제면은 두 분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 가천대나 또 이런 데 보면 보건행정 관련된 전공들이 있거든요. 4년제라고 하시면 이분이 탈전공 하시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쪽 분야 자체가 급여나 연봉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라 저희 학생들도 결국에는 전공 버리고 다른 쪽으로 진입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의도적으로 그러실 필요는 없지만 전공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가실 수 있는 분야가 또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런 직무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카드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네. 뭐 세 분 얘기한 대로 좀 관련된 알바도 해보시고 하면서 이 어떤 게 본인 직무에 맞는지 적성에 맞는지를 좀 먼저 파악해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한 듭니다. 가지만 더 말씀을 네네, 드릴게요.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특화된 학교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특화된 학교, 특화된 학과인 경우에는 사실은 학교 취업 지원실의 정보가 제일 많습니다. 그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롱 라떼님입니다. 에너지 자원공학과 졸업, 가스를 다루는 석사 과정을 밟아서 목표하는 기업은 가스나 발전 회사 등입니다. 가스 기사에 증시해서 2회차 실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앞으로 있을 시험에선 에너지 관리 기사를 준비하려는데 에너지 관리 기사를 꼭 따야 할까요? 하나라도 더 자격증이 많으면 좋겠지만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더 따야 한다고 생각되는 건 아닌지 고민이 되네요. 이분 약간 어떤 그 자격증 트라우마가 좀 있으신 분이네요. 징크스 같은 게 좀 있으신 분인 것 같은데 네. 이런 고정관념, 강박증들이 있는 분들이 은근히 많지 않아요, 민혁 쌤? 굉장히 많죠. 그리고 자격증 이공계 많죠.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좋은 측면에서 이공계 석사분들은 취업은 일단 다 돼요. 취업은 전부 다 어디든. 됩니다. 어디든 일단 자기가 포기하지만 않으시면 예를 들어서 제 학생 중에서도 물리학과 석사인데 한 명 뽑고 이러는데 되더라고요. 자기가 연구한 분야랑 이제 매칭이 되면 반드시 합격은 됩니다. 이제 다만 이제 두 번째 제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미 석사 때 연구한 거 자체가 준 경력에 해당이 돼요. 석사는 특히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입사하실 때 호봉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급여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만큼 이제 대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석사 때 연구한 분야랑 관련성이 좀 떨어지면 서류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 학교가 아무리 뭐 스카이라든지 좋은 학교를 나왔어도 석사 때 내가 연구한 뭐 논문 분야라든지 과정 자체가 지원한 분야랑 상이한 경우에는 서류에서 탈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부지런하게 내가 관련성이 있는 쪽으로 지원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격증을 추가적으로 뭐 2개, 3개 뭐 이렇게 늘리는 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석사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질문 주신 분은 저는 본인도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심리적으로 뭐 불안하기 때문에 아마 자격증을 따시는 것 같은데 저는 차라리 그 시간에 관련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만한 회사에 지원을 해보시면 더 좋을 회사 것 같습니다. 지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김 쌤? 예, 자격증 에너지 관리 기사를 꼭 따야 할까요?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따지 마세요. 예, 이미 충분합니다. 그 말씀하셨듯이 석사 과정으로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거고요. 오케이. 석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따겠다 이거는 마치 컴공 지원했던 사람이 컴할 자격증을 따겠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그 시간에 취업 준비를 하세요. 취업 준비. 알겠습니다. 그 취업 준비가 뭐냐면 지금 가스를 전공했다 그랬잖아요. 대학원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지원 분야를 먼저 결정해야 되는데 이 분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 환경이 굉장히 좋거든요. 특히 LPG 쪽은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 그 매출이 거의 25% 가까이 성장하고 있어요. 굉장히 좋아요. 수송용은 좀 안 좋아요. 그런데 산업용 가스가 굉장히 LPG가 굉장히 요즘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사람을 많이 뽑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본인 전공도 살리고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지원하시면 시장도 좋고 하니까 이쪽으로 그냥 지원하십시오. 자, 기탄 쌤? 네, 희찬 쌤. 그 공학 석사들이 취업이 잘 되는 편이기도 하지만 되게 힘들어서 안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저도 제가 제 석사 연구실에 있을 때 그 옆에 있는 연구실인데 재료를 하는 연구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이런 걸 많이 하죠. 그러면 그쪽으로 연구 주제를 쭉 끌어가게 되면 업황도 좋고 일자리도 많아요. 그런데 예전에 제 선배인데 초전도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또 옆에 있는 저 다른 선배는 광촉매를 했는데 이 두 기술은 이제 거의 사업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구 주제를 만약에 그릇된 주제를 잡게 되면 본인의 의사가 되든지 간에 교수님의 의사가 되든지 간에 안 그러면 내가 바이오 전공인데 이거 무슨 뭐 교수님이 또 이상한 과제 어디서 따갖고 와가지고 천연 물성 관련돼 가지고 무슨 뭐 해초 같은 거 막 분석해가지고 과제를 해버리면 제약사에 가야 되는데 거기서 무슨 또 우뭇가사리 얘기 계속하게 되면 와닿지가 않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왕왕 많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도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가스, 그러니까 이쪽으로 하는 거 물론
LPG 가스라든가 우리나라 가스 사업이 있지만 여기가 일자리 개수가 많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취업이 힘들어지는 부분이에요. 제 추측컨대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내가 랩에서 진행됐던 과제나 논문 주제가 파워풀하지 않아. 그러니까 취업을 어떻게 해야 되니까 뭐라도 딴 걸 공부해야지. 그래서 지금 내가 보기에는 자격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보다는 그러니까 석사도 어차피 신입으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인력 뽑는 건 아니니까 내가 랩 생활하면서 아마 가스 관련돼서 연구 진행하다 보면 정부 과제는 분명히 했을 것 같고 기업 과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좀 우선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제 진행할 때 만약 유체 해석까지 만약에 들어가서 시뮬레이션 했다고 하면 그 시뮬레이션이 다른 부분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가스와 관련된 부분을 만약에 하드웨어적으로 터빈과 연동시키는 부분에 공학 프로젝트들이 있다라고 하면 일반 기계 파트라든가 플랜터에 도전할 때도 아주 좋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추측은 연구 소재의 사업적이나 상업적인 부분이 좀 빈약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재해석을 해서 내가 기반 기술과 요소 기술 그리고 공학적인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랩 생활하다 보면 뭐 5만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직적인 그 필드에서 업무 잘 처리할 수 있는 본인의 개인적인 역량 뭐 그런 거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스코프를 좀 넓히세요. 그러니까 재학생들 보면 아까 그 천연 물성 관련돼서 했던 친구 바이오 제약하고 전혀 무관한 주제인데도 입사한 친구도 있고요. 폴리머 쪽으로 그냥 쭉 저기 SCI 논문 많이 썼던 친구인데 지금 전혀 상관없이 하이닉스에서 그냥 반도체 개발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스코프 좁히지 말고 저는 넓게 보면 더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영상 보시는 구직자분들 중에서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회피 동기 때문에 석사 진학하는 건 저희가 예전에 영상 때도 말씀을 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오히려 더 도전적으로 내가 학부생이지만 빨리 취업 쪽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석사라면 그 석박사 연구소 채용이라는 게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일반 공채 두 가지 루트가 있거든요. 그거는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전공을 그래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이걸 살려서 해당 분야로 진입을 하는 석박사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일반 공채 안에서 그래도 다른 학부생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전문성으로서 입사를 할 거냐. 제가 예전에 채용팀에 있을 때도 석박사 인력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를 사실 보지를 않았어요, 거의. 그냥 그 연구한 논문 주제나 그 공부하신 걸 갖다가 연구소 쪽에 보내주시면 거기서 먼저 검토를 해서 필터링을 해버려요. 우리랑 관련성이 있는 이 사람들만 인사팀에서 검토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뭐 불합격 통보를 해라. 그래서 그야말로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유념해서 석사분들은 구직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도움됐을 네. 거라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는 네. 꾸동님입니다. 네. 어문 계열 전공 학생인데 매경 테스트가 취업에 도움 될까요? 공부 이유보다는 사실 뭐 취업 나이가 들어가지만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해외 영업 준비 중인데 국제 무역사 취득 예정인데 직무에 도움 될까요? 두 개인 것 같아요. 세상 물정 몰라서 매경 테스트 보려고 그러고 해외 영업 준비 중이니까 국제 무역사 취득하는 게 좋을까요?라는 건데 기찬 쌤부터 짧게 대답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내가 국문학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내가 뭐 금융권 관련된 이력이 좀 있어요. 인턴이나. 그래서 이번 하반기 때 내가 금융권에 가야 되는데 전공이나 지식이 너무 부족해. 그럼 이제 금융권 논술도 생각하고 면접도 대비해서 겸사겸사 이런 자격증을 딴다. 이건 오케이죠. 그다음에 내가 뭐 중어 전공을 했고 서반어도 뭐 같이 공부를 했어. 그런데 비즈니스 관련된 경험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제 해외 영업하려면은 뭔가 무역이라도 좀 알면 약간의 도움이 되니까 자격증 생각한다. 뭐 이거는 가능해요. 근데 국무사도 이미 시간이 지났어. 이거 지금 취득한다고 하면 9월 시즌 거의 끝나고 나서 쓸 수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거의 쓸모가 없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색깔이 다른 두 가지를 두고 지금 고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전략이 지금 일원화돼 있지 생각이 없다는 않고 거예요? 좀 생각이 없다기보다는 좀 일원화시키지 않은 거죠. 그래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의사결정을 이루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케이스에 본인이 해당된다고 하면 뭐 하나 정도만 생각할 수준? 요 정도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생각이 없다기보다 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보나마나 제가 보기엔 구체적으로 여성 문과인 전략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어문과 이제 전공했으니까 특별히 뭐 갈 데가 없으니까 뭐 이런 거 공부해가지고 경제 경영으로 뭐 상경계도 좀 은행도 좀 써볼까. 그 원래 어문 계열이니까 내가 영어는 좀 되니까 해외 영업도 쓸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은 조금은 그래요. 확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의사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태훈 쌤. 네. 예, 그 뭐 정보가 많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지원 분야 그리고 준비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느낌상으로 많은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남은 시간도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가정하고 보자면 매경 테스트는 안 봤으면 좋겠어요.
기업에서 제가 채용팀에서 서류 심사하고 그리고 면접 볼 때 매경 테스트 점수를 가지고 뭔가를 이야기를 끌어간 적도 없고 그걸 가지고 합격 불합격을 판단해 본 기억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경은 보지 마시고요. 해외 영업을 준비 중이시다라고 하면 그 국제무역사 공부가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국제무역사 자체가 어떤 플러스 가점의 요인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어문을 전공했는데 이런 무역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그렇죠. 습득할 수 있는 것은 이 길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보다는 조금 다른 길이지만 한번 팔아봤으면 좋겠어요. 물건을 그 이베이 뭐 이런 데라도 작은 물건이라도 가지고 와서 한번 팔아보는 작은 경험이라도 해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TVN 드라마 미생을 좀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쵸.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민혁 씨. 해외 영업 비수를 직무 좀 내시는데, 저도 해외 영업을 했지만 해외 영업 직무로 뽑는 회사가 지금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연한 꿈. 그렇죠. 글 남기신 거에는 해외 영업 준비 중이라. 그러니까 본인은 아마 직무를 딱 해외 영업으로 정하신 것 같은데 해외 영업 직무로 뽑는 기업이 많지도 않고 뽑더라도 크게 한 3가지 정도 해외대 출신이거나 또 두 번째 해당 그 회사에서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지역의 언어 전공자. 예를 들어서 뭐 CJ 푸드빌 같으면 베트남, 뭐 말레이시아 이런 언어 전공자.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해외 체류를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 또는 말하기 점수가 굉장히 높은 사람. 여기에 만약에 지금 질문 주신 분이 해당이 되신다면 해외 영업을 타겟팅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시라면 좀 직무를 좀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보죠. 그다음은요. 네, YLJ25, 25살인가 봐요. 그 중경외시 나노 소재 공학과 출신이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섬유, 화장품 관련 기업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제2 외국어로 베트남어를 배우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어떻습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거는. 네, 이건 안 돼요, 이러시면. 그러니까 이분도 참 많이 안타깝네요. 네, 자기 전공에서 이제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제2외국어로 만약 베트남어를 자기가 하고 싶으시다면 한국 외대 베트남어과 분들하고 경쟁해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수준이 되신다면 베트남어를 하시고 그게 아니시라면 전혀 손대실 필요가 없죠. 네, 문과 영역으로 넘어오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늦었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예, 정말 하고 싶으면 입사 후에 대놓고도 말고 조용히 한번 해보시고요. 회사 입장에서 베트남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굳이 이런 사람을 뽑겠습니까? 그러니까 베트남 경험이 있거나 베트남어를 전공했거나 전문적인 사람을 뽑아서 활용하면 되지 굳이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 뽑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자, 기찬 쌤. 베트남어 공부해야 될 분들은 예를 들어 뭐 패션 전공이고 의류 밴드 업계를 내가 적극적으로 쓴다. 꿈이 거기다. 그럼 이제 그쪽 생산 거점들이 많으니까 조금 공부해 두면 보탬이 되죠. 근데 본인은 이제 제로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어를 공부한다고 해서 중국어 말하기 점수를 따가지고 지사 시험에 가산점을 내가 먹어야 된다. 뭐 그러면 좀 일부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이거는 뭐 아무 방향성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 마시고 저 다른 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마지막으로 더 해보죠. 뭐 시간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취업대학교 짱짱군님인데 26세고 남학생 산업공학 3.72, 토익 780, 토스 레벨 5, 물류 관련 아르바이트 다수했고 인턴 경험 없고 CPIM 품질 경영기사 보유하고 있고 희망 기업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나 생산 관리라고 하는데 질문이 3개예요. 직무 관련 자격증은 충분하다고 보는데 서류에서 계속 떨어진다면서 커말 자격증 취득을 고민 중입니다. 취득해야 할까요? 또 자격증은 아닙니다만 어학 성적이 부족하다 느낍니다. 어학 성적의 커트라인은 어느 정도 될까요? 3번째, 제 스펙에서 부족한 부분은 뭘까요? 저 기찬 쌤부터 네, 말씀해 한 주시죠. 말씀 해주시죠. 지금 방향성이 완전히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상공과들은 크게 3덩어리거든요. 첫 번째는 QA/QC 품질이라든가 제조 생산, 두 번째는 이제 뭐 구매라든가 SCM, 그다음에 뭐 ERP나 MIS 뭐 이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 친구의 최대 강점, 최대 무기가 이제 CPIM을 딴 거예요. 그런데 또 품질 경영기사도 땄거든요. 근데 이거보다는 CPIM이 더 경쟁력이 있어요. 근데 CPIM을 살린다는 소리는 아까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SCM이나 구매나 뭐 이런 쪽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가려면은 지금 어학 등급이 지금 5급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계과 친구들을 갖고 있어야 되지 상공과는 저기 무늬만 공대생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문과생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공학적인 역학을 배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저 기술 경영이다 뭐 이렇게 산업공학적인 전반적인 부분을 배우기 때문에 타 공대생들 대비는 이제 좀 어학 실력이 올라가야 되고 더군다나 이제 구매라든가 SCM을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의 어학 점수는 너무나 낮은 점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높였으면 좋겠고요. 커말 자격증은 이거는 자격증 가산점 먹어가지고 이제 공지 없을 때 본인이 타겟팅해야 되는데 본인이 지금 전기 전공
뭐 이거 기사 자격증 따고 있다고 하면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플랜도 지금 아니고 따라서 그런 것들 하지 말고 올인해가지고 어학만 한 등급 두 등급 정도 스피킹 그거 올리는 거 토익은 하지 마세요. 시간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 진행하고 그 다음에 또 인적성 관련돼서 공부해서 도전해야 된다. 그렇게 플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방향성을 좀 다르게 잡아라는 얘기시고 또 우리 태우 쌤. 제가 그 학부가 산업공학 출신입니다. 아, 그래요. 예, 선배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컴파일 하지 마세요. 산업공학과 전국에 있는 산업공학과 학생 중에서 컴퓨터 활용 못 하시는 분 없습니다. 이건 뭐 심지어는 깊은 그 프로그래밍 언어까지도 다 다루는데 이거 굳이 따서 내가 가산점 받을 일은 없을 거고요. 그 흥 쌤이 말씀하셨듯이 토스가 눈에 걸리네요. 딱 걸리네요. 이거 집중적으로 벼락치기 해서라도 그래요. 좀 올려주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산업공학 그 무늬만 사실은 공대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인 그 요소의 기술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묶여서 최적화를 이뤄내는가. 이것을 내가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느냐?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짧게라도 공장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네. 자, 민혁 쌤이 네. 짧게 해주시면서 커피 누가 받으실지 별다방 아메리카노 받으실 분까지. 김순재 아나운서도 얼마 전에 만났던 분 포스코에 입사한 그분들 둘 다 산업공학과고 이분보다 스펙이 더 낮아요. 네, 다만 근데 이번에 둘 다 이제 공정 물류 쪽에 최종 합격을 했는데 두 분 선생님 말씀대로 토스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 빨리 전 토스를 올리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홍 쌤이 얘기한 대로 이 CPIM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신 분은 저도 굉장히 좀 오랜만에 봤네요. 되게 어려운 자격 중에 하나라 분명 지원한 직무 선택이나 어학 부분에 있어서 지금 타겟팅이 잘못돼서 이 부분만 좀 보완을 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고요. 되게 신경 네. 쓰는 게 있고. 커피는 이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누구요? 취업자 네, 질문이 굉장히 짱짱구. 구체적이고 탄탄하게 네, 준비를 상당히 해오셔서 고민하고 있는 분이다라고 네. 얘기해 주시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업대학교 장채구님 그 커피 드시고 또 나중에 또 시간 되시면 또 나와주시면 네. 도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위포트의 김태성, 네. 조민혁 그리고 홍기찬 가사님 모두 고맙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자, 점점센터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